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이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피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 소통!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서울병원의 장보훈 척추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더서울병원 척추센터 장보훈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경 성형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자리에 오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신경 성형술은 어떤 시술이며 또 어느 분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술일까요? 신경 성형술은 이 카테터라고 하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시술로 꼬리뼈를 통해 척추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한 후 병소에 유착을 박리를 하고 약물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이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피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시려고 세면대를 이용을 하는데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약물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뚫어뻥 같은 걸로 뚫는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하수구가 막혔을 때 펑크린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일단 먼저 좀 부어보고, 그래도 이제 뚫리지 않으면 이제 막대기나 이런 걸로 침전물을 좀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구멍을 내서 이제 그런 펑크린과 같은 약물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수관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주사와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약물을 척추관 안에 이제 삽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카테터와 같이 척추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병소 있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이제 뿌려드리고 유착되어 있는 걸 박리를 해드리는 게 시술이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경 성형술의 자세한 시술 과정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환자분은 이제 엎드린 자세를 취하시게 되고요. 척추관의 이제 입구 부분인 꼬리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분이 통증이 없는 걸 확인한 이후에 카테터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관을 꼬리뼈를 통해 척추관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투시 장치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병소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신경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박리한 이후에 조영제를 이용해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한 걸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 성형술에 쓰이는 C암 장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 C암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카테터라고 하는 장비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는 육안으로는 이 카테터의 위치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투시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C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병변의 위치에 카테터를 정확하게 삽입을 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걸 박리를 하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약물을 그 부위에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이 제가 듣기로는 수술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수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나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상처도 좀 크게 남고 수술하는 부위의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의 손상을 많이 동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량도 수술에 따라서는 많은 수술이 있고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일단 피부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신경 지나간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병소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출혈 같은 경우에도 시술 받으신 부위에 이제 꺼주로 묻어나온 정도의 출혈량밖에 없기 때문에 수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경 성형술을 받으신 분들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겠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일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술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경 성형술을 받고 퇴원을 했을 때 바로 출근도 가능한 걸까요?
이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이나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육체적인 일을 하시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이나 일은 조금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 성형수를 받으면 이후에 받는 다른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도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일까요?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통증의 전달 기전을 한번 차단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때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 컴퓨터가 이제 다시 작동을 잘 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저희가 시행하는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더 반응이 좋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유착을 한번 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 신경차단 주사도 약물이 잘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환자나 심장병, 당뇨 이런 만성질환 환자에게도 이 시술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령이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전신 마취라든지 출혈에 따른 수혈이라든지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신체적인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금손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현대 의학의 발전을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척추 마디를 동시에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병소가 여러 군데인 경우 사실 여러 번의 수술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연부조직 손상이라든지 수술 시간이라든지 출혈량이라든지 더 증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카테터를 이용을 할 때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인 척추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병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Yes or No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더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의를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는 시간인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진짜로 신경을 성형하는 시술이다? 답변은 X입니다. 일단 성형이라고 하면은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이제 성형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신경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냐라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신경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환경을 좀 바꿔준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전신 마취, 수면 마취를 해야 할까요? 답변은 이것도 X입니다. 네, 일단 전신 마취는 필요하진 않고요.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마취, 국소 마취만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시술이나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셔서 심리적인 부담이 크신 경우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술 중 신경 자극으로 인해 통증이 너무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하고 안전하고 환자분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시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 맞춰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시술이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짧은 기간 내 여러 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은 O입니다. 일단 대부분 신경 성형술을 받으신 경우 이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증상 없이 편하게 쓰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척추 위생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리한 활동을 하시는 경우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술도 가능하시긴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충치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리도 척추 위생을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비유를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가 막 쏙쏙 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 성형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통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의사소통.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